부부가 싸움을 멈추려면 땡땡과 뽀뽀를 하라? 나는 늦둥이 우리 딸이 생각나는데요. 부부싸움을 멈추면 우리 늦둥이 딸이랑 뽀뽀를 하면은 우리 딸이 생각나는데 아니에요? 아니 말고. 아니면 편안하게 부부싸움을 멈추려면 상대방과 뽀뽀를 하라. 화가 났을 때 뭐 혼전 계약서까지는 아니라도 언성이 높아질 때는 일단 손을 먼저 잡자. 그래도 언성이 안 멈춰지면 뽀뽀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결혼 전에. 그게 싸움 지경에 이르면 안 해봤으니 뽀뽀하다가 물게 되죠. 감정이 격해서 싸우려 그러는데 여기서 정지하고 뽀뽀합시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 다음에 세상에 나면 과학자가 에디슨이 돼서 소리 안 나는 총을 꼭 하나 제가 소리 안 나는 총은 이미 개발이 돼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하나 구입해드릴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취총. 자, 이 뭘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진짜 궁금해지는데 상대방과 뽀뽀하라 이것도 아닐 것 같고 비법을 알려줄 고수님을 보여주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원. 아니 이게 누구랑 뽀뽀를 하란 말이에요? 저 정답은 이제 개와 뽀뽀하라고 하는데요. 말도 안 돼. 남편이 개만도 못한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일단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래도 뭔가 좀 심오한 말씀이 있겠죠, 이유가. 우리 첫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뭉클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런 사랑의 묘약의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하는 건 빨리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말. 아니 그건 옥시이고. 이런 옥시토신을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대방을 사랑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신뢰감을 주고 하는 이런 신비스러운 호르몬이거든요. 파나요? 약으로? 아직까지는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 옥시토신을 많이 분비하는 연습을. 예. 개랑 뽀뽀를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그렇죠. 개 안 키우는 사람은 거긴 제가 설명할게요. 닭이나 아니요, 고양이 키우면 제가 설명할게요. 앵무새. 남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 취했을 땐 애, 술 취하면 개.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어떨 때 주로 많이 나오냐면 애완견으로 이렇게 눈을 맞춘다거나 막내 따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막내 따님이랑 뽀뽀를 한다든지 이제 눈을 맞춘다든지 네 엄마 왜 저러냐 이렇게 한번 흉을 본다든지 하면 옥시토신이 나와서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시는 거죠. 근데 당사자는 그러니까 뭐 김은국 씨의 경우는 김은국 씨 누그러지겠지만 네, 그렇죠. 부인은 네. 더 남자들한테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부인의 신체에 터치를 해준다든지 특히 이제 옥시토신은 그 엄마가 아기 모유를 빨릴 때라든지 가슴을 만질 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까 네. 말대로요. 본인은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는 주변비를 이제- 또 만지면 나한테 무슨 짓이야? 돌았어?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너무 격해 있는 상황이니까. 스위스에서 한 45쌍의 이제 부부들을 갖다 이제 모아놓고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제 분무한 그룹 반하고 분무하지 않은 그룹 반 커플을 이제 놓고 이제 그 모니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옥시토신을 분무한 커플들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비방하거나 격한 감정 그런 것들의 빈도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어요. 예. 축구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는 사람은 해요. 근데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요. 공격성이 상대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상대한테 잘해주고 싶으니까 태클도 안 걸고 상대팀한테 이기게 패스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거죠. 진짜 그렇죠. 예. 살다 보면 이 네. 문제에 대해서 미안한 건 미안하다.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해가 거듭되면요. 화가 나요. 예. 근데요, 그거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대화법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들은 몸으로 푸는 방법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뭉개는 게 차이 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넘어가지만 계속 마음속에 쌓인 거. 그러니까 은근히 이 해소가 여자가 안 된다 왜 이거죠? 화가 났는지에 대한 접근은 없이 그냥 편하게 자꾸 이러는 것 자체가 속이 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주면 다 싫어. 근데 경험적으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냥 말을 안 해버리고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면 화를 낸다 해서 피해버리면 더 오래 가고 차라리 만지고. 조심스럽게 건드려서 화를 계속 내게 해서 그걸 맞아. 일정 정도 받아주면 그럼 어느 정도 가라앉아. 그것도 부부싸움의 기술이네.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싸움 해요. 네, 일찍 자 일단은. 여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제 금성에서 온 여자라서 항상 남편하고 대화를 풀기 원하는데 남자들은 화성에서 왔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숨으려고 그래요. 항상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꾸 다가가면 남자는 자꾸 도망갑니다. 그럼 결코 안 풀리고. 그리고 부부싸움이 해결되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 자꾸 충고하거든요. 해결되나? 이미 지난 일인데. 그냥 잊고 편안하게 끝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스킨십을 해서 끝내는 게 좋지. 아니, 그런 얘기가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제스처를 이렇게 쓰시는데 제스처를 계속 이렇게. 부부싸움 끝내라, 부부싸움. 최강현 고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흐뭇한 표정으로 쭉 듣고 계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의 말을 남성이 좀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만 일단 잘 되면 부부싸움의 50%는 감소시킬 수 있다. 부부싸움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언어 용량이 많은 아내의 습성을 인정하고 용량이 적은 남편이 들어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그게 쉽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 언어 용량이 많은 아내에게 말을 줄이라 할 수 없으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만 취해준다면 부부싸움의 50%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게 도인이지 그러면은. 도인입니까? 네. 부부싸움에 도움이 되는 무슨 지압법 같은 게 있어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손목에서 삼촌이라 그래요. 삼촌 그 가운데 근육, 네. 인대 그 사이에 만져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 내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순간적으로 욱하고 힘들고 이러면 여기 부분을 눌러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아, 마음이 안정돼요? 네, 안정됩니다. 심신이 이제 편해지고 좀 가라앉히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과 가슴 사이에 여기 이제 견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면은 눌러보면은 화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약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저희 부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발 좀 이렇게 마사지 해달라고. 발. 너무 시원하죠. 네, 여성들은 특히 발이 하이힐 신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여자나 남자나 발이 사실은 중심이죠. 그래서 발이 이제 제2의 심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2의 심장이기 네. 때문에 발 심장이 마사지를 이제 좀 시원하지. 심장이 울렬이 되고 그다음에 부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피로하고 이러니까 발을 만져주면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주면서 눌러줄 경우에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정성껏. 생겨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돈에 대해서 너무 짤 때 발 마사지를 해주니까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발 마사지로 해서 저는 용돈벌이를 했어요. 또 여자는 또 힐을 신으니까 남자보다 발 쪽의 피로도가 훨씬 크고. 저희 남편은 이제 수술도 하고 막 서서 계속 또 하니까 작업하시니까. 발을 그렇게 직업에 따라서 또 눌러주면 이랬다. 네. 고마워해요. 발이 사실은 굉장히 유난히 좀 성적인 부위예요. 발을 맡길 때는 거의 행위의 근사치에 이르는 정도의 심리적 상태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구나. 네, 그거는 외국에서도 그랬고요. 중세 때도 발을 보여주는 건 뭔가 하겠다는 허락이었고요. 발이 자기를 온전히 당신에게 맡긴다는 의미를 갖는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만져주면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렇게 좀 TV 보면서 이렇게 또 한쪽으로 하면은 딱 엎드렸다가 애정 좀 담아봐. 애정 좀 예, 고맙습니다. 애정 좀 담아봐. 방송 끝나고 다 발 마사지 애정 좀 같이 담아봐. 아, 그래서 발 마사지 하는 집들이 많구나. 발 마사지 좋아하죠. 좋네요 그게. 아, 남이 만지면 소용없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서로 만지고 이렇게. 내 남편이 안 만져주니까 발 마사지 집이 성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발 마사지 받는 것보다 당신이 오늘 여기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심장이 좀 안 좋네. 오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어. 이렇게 교감이 엄청 잘 생기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의사세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원 교수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비법 황금알 부부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고수의 비법이 무엇일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흘에 한 번씩 암호를 대라. 아니 이건 군대 생활도 아니고 글쎄요.
이 군대에서 우리가 그 초병 근무 같은 거 할 때 암호 뭐 이렇게. 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받침이 있는 날 부부관계를 하기로 했어요. 받침? 아내한테 오늘 무슨 요일이지? 그랬더니 월요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주간인 거죠. 피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수요일인데도 술요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라는 거 아닌가요? 두 분만 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암호 같은 건 없었어요? 뭐 신혼 때라든지. 우리는 뭐 그때 들이댔지 아무는 없었는데. 아니 그러면 대개 집안은 일주일에 몇 번 암호가 와요? 예? 대개 집안은? 예, 모자 좋고 그러세요. 어머, 눈두덩까지 빨개지셨어요. 자, 어느 고수의 비책입니까? 보여주세요. 부부 상담 전문가 최강현. 부부 상담 전문가 최강현 고수. 어떤 암호를 읽었습니까? 이건 이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먼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손범수 아나운서께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최근에 부부관계 언제 하셨습니까? 김은국 씨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그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거의 뭐 성직자 생활하고 있죠. 그 암호의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다. 네. 암호의 의미라는 것은 네. 부부가 부부관계를 원할 때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4일에 한 번 정도는 사인을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사흘에 한 번씩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니, 남의 체력 상태를 마음대로 자기가 남의 체력 상태도 모르고 3일에 한 번이라니요. 참으세요. 물론 좀 과한 횟수를 주장하는 면도 있는데요. 예. 최소한 부부가 금실관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어떠세요? 저도 좀 지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바빠서 제가 안 되는. 근데 약간 저도 저분이 진실된 분인가 이렇게 했다가 정말 진실된 분인 걸 느꼈습니다. 부부관계의 건강성을 봤을 때 부부 횟수가 최소한 5일에 한 번 정도는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권장사항, 표준사항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근거가 있는 자료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신뢰감을 갖고 물론 체력이 안 되신 분들은 형편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간격을 늦추는 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권장사항을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3일에 한 번 하라고 그러셨고요. 지금 또 5일이에요. 아까 5일에 한 번이 또 말이 주에 한 계속 번 뭐라 형편 따라 하시래요. 기본적으로 4일에 한 번 정도는 사인을 보내야 된다. 5일에 한 번 정도는 주에 한 번 정도는 형편에 따라서. 이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존중 의사에서 요새 주 5일제라서 또 많이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 사인하는 거 적극 권장하고 실제로 그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 도움이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부부싸움하고 부부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네네. 심도 깊게 얘기를. 그 부부관계를 너무 안 하면요 성적으로 긴장이 쌓이게 돼요. 성적으로 긴장이 쌓이면 굉장히 거칠어져요. 사실은 아까 김태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 상태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관계 많이 한다고 정말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부부관계를 많이 하면 부부가 좋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부부관계 유지에서 성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을 좀 느껴요. 왜냐하면 성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런 채로 무난히 살아가는 많은 사례들이, 많은 커플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양 치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주일에 꼭 며칠 해라. 이건 굉장히 이상하다. 성에 약하시니까 이런 변론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랑 교수님 쭉 들어보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누구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물리적인 차이가 있고 또 육체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을 딱 만나요. 근데 그거조차도 그렇죠. 태능원에 가 계시니까 일주일을 눈 빠지게 기다려서 가 있으면 야, 너 먼저 가야 되겠다. 우리 오늘 회식한다.
이러고 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4번이라고 치면 2번 친구들하고 회식, 한 달에 2번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게 제가 남자를 이 세상에 만나서 부부관계를 처음 하는 스타트부터 그렇게 주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떠셨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길들여지는 거죠. 여자는 100% 남자한테 저는 길들여진다고 봐요. 그럼 아기는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 시책에 정확하게 따르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3명 낳고 셋 이제 낳고. 그럼 부부관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네. 중요는 하나 지배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내가 28년, 30년을 살 수 있겠어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수 있다. 아니 아기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걸로 아는데? 하늘 바지 별을 따는데 그거 상당히 어려웠죠. 합숙에 불화설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빼냈죠. 어떻게 빼냈냐? 감독님을 만나서 태릉 선수촌에서 합숙할 게 아니라 저하고 합숙을 시켜주십시오. 2달만. 2달만. 네, 허락을 어렵게 받아내시고. 네, 그러니까 감독님하고만 알죠. 그런데 신문에 그 다음에 대문짝하기 1면에 이충희 근육 무력증, 그 태릉 선수촌 퇴촌. 이렇게 나온 거죠. 오보가 또 뜨고. 네. 제가 고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각자 알아서 합시다. 결혼 전에나 아니면 신혼 때는 많이 하다가 막상 이제 부부가 되거나 하면 그 느낌이 어떤지 부부 권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제 성치료라든가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저는 여성들에게 기지를 발휘해라. 어떻게? 침대 시트를 사계절별로 바꿔줘라. 시트를. 남자들이 말이죠. 시트만 바꿔줘도 딴 집에 온 것 같아 이게. 이게 분위기만 바꿔줘도 얼마든지 권태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 암호로서 사인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일단은 문서화를 시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각서를 써야 되는 일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서 각서 전문은 제가 아니고요. 이인철 변호사가 전문이기 때문에 문서 각서 전문은 이인철 변호사가. 자, 뭐 결혼 그 각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각서를 제가 가져왔어요. 진짜 있어요? 난 저분만 보면 너무 야박해. 첫째, 절대로 외박하지 않는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한다. 셋째, 월급 봉투를 절대 탐하지 않는다. 다섯째, 부부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맨 마지막,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나 남편은 사람이 아니다, 개다. 우리 경청객 가운데 이런 뭐 각서 같은 거 써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두 분이 각서를 써보셨구나. 남자분. 어떤 각서를 써보셨어요? 이제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술을 좀 먹고 좀 과하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잘못 열었구나. 그 장롱문을 열다든가 현관문을 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을 했습니까?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만 하지 않겠다. 네. 그 이혼 사유 뭐 이런 내용까지 크게 와이프가. 그래서 각서를 쓰신 이후에는 본인이 달라졌어요? 또 해갖고 좀 쓰고는 위해서 또 예. 혹시 부인은 지금 댁에 계십니까? 여기 옆에. 바로 당신이에요? 자, 각서 받고도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너무 이제 힘들어 보니까 제 충격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쓰라고 한 거였고요. 네.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아서 실제로 이혼이 되는 분들이 있나요? 뭐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이혼 시 전 재산을 포기한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 각서는 사실 불공정 거래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책임만 있지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각서에. 근데 이제 각서 자체가 이제 법적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각서 자체는 그 하나의 증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고 하는 건 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외박하지 않겠다. 외박을 했으니까 각서를 썼잖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이게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각서의 또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부부끼리 뭐 각서를 쓰느냐 너무 매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쟁의 해결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부부 싸움에 끝나는 게 각서예요. 각서를 쓰면은 일단 부부 싸움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불쌍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제가 한 풀이를 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요? 예. 이 불쌍이라는 게 불쌍이라 쓰는 거예요. 안일불자에 쌍쌍자. 예. 쌍이 아니다. 그 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그리고 그 나눌 수 있는 이런 짝이 있는 게 진정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이 쌍이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한 거 알겠습니까? 아유 불쌍해. 아이고.
최 교수님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할게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부부는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작년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32만 5천 쌍이 결혼했고 11만 5천 쌍이 이혼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율 미국과 한국이 1등, 2등을 다투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부부관계 상담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최근에 부부관계 언제 하셨습니까? 이겁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겠습니까? 6개월, 1년 정도 부부관계가 안 된 부부입니다. 부부간에 금실이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는 것이 이론과 실제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각방 쓰는 사람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나 각방 쓰는데요? 각방 쓰지 마세요. 왜요? 동거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요. 한 이부 자리에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네. 코 골면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일해야 힘드니까 되니까. 이제. 네. 그럼 이혜정 선생님 지금 쭉 말씀 들었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 이제 최 교수님 말씀도 알아듣겠고요. 이제 다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부부가 산다라는 게 꼭 그런 성생활이 중간에 돼서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선생님 말씀대로 꼭 한 방에 자라 이게 아니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같이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다 뭐 들러붙어서 한판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또 그렇게 해서 잘 먹었어 고마워 애써서 하는 걸로 그게 또 저희가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 다 다르듯이 예. 각자 자기에 맞는 삶을 살면 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저도 그런 얘기에 공감을 하는 게 그런 틀에 박힌 꼭 한 이불 자리를 덮고 이래야 되면 은연중에 남편이 질려요. 우리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내 공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다가 요만한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내 공간을 만드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남자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3년인가 전에 이사를 딱 하면서 서재방에다가 은근히 침대를 하나 툭 놔줘버렸어요, 제가. 우리 애기 아빠가 서재방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거기다가 그냥 편하게 좀 책도 보다가 쉬고 싶으면 쉬어라. 누다지 그 방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시차가 다른 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을 주지 않고 남편을 이렇게 꽉 묶어두질 않는 게서 남자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요.